오늘은 편하게 좀 들으셔도 돼요. 편하게. 그때 이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개발자, 비경험자, 하나도 모른다. 나는 코딩 일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차근차근 레벨업을 시켜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한번 풀어가 보고 나중에는 좀씩 레벨업을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편하게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바이브 코딩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생각대로 느낌대로죠. 생각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예, 코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대로 느낌대로. 자,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알고 미리 언어라든지 문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AI가 도입됨으로 해서 생각대로 느낌대로 내가 자연어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생성되고 앱이 만들어진다는 앱이죠. 그런 시대가 됐다.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느낌대로 AI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면은 코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네, 내 생각과 느낌이 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명령어를 잘 써서 AI가 잘 알아먹도록 내 생각과 AI의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잘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프롬프트가 써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또 개발하면서 또 교육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바이브 코딩 시대가 열리고 있고 아직 바이브 코딩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1년 또 3년, 5년, 10년 지나면 정말로 격세지감으로 더 좋은 도구들이 생겨나서 정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코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AI 코딩 시대는 좀 더 계속 증가하지 뒤로 퇴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되면 더 고효율화되고 고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코딩 AI 코딩이 바이브 코딩이 흘러가면은 뒤로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 집에 세탁기 다 있으시잖아요. 세탁기가 생겼을 때 세탁기를 쓰지 않고 손빨래 난 좋아요. 손빨래가 좋아. 손빨래로 돌아가실 분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으시죠. 그와 똑같습니다. AI가 코딩을 해 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보편화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말 비개발자도 코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좀 더 고도화되고 고도화된다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비유를 해 볼게요. 옛날에 60-70년 시대에는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죠. 동네에 한두 대 있는 정도. 그럴 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급 기술을 가지신 거죠. 자동차를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을 기사님이라 그랬죠. 근데 자동차가 보편화됐을 때 지금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가 보편화됐을 때는 어때요? 이제는 기사님 하지 않죠, 사실은. 옛날에 가져왔던 것 때문에 기사님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AI가 그 허들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실제로 제가 스레드를 하는데 스레드에 보면 정말 코딩 일도 몰라요 하시는 비개발자분들이 AI를 사용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을 냈다고 이렇게 스레드에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전통적인 개발자 15년 이상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거나 또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평생 쌓아왔던 이 기술이 거의 인제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그런 느낌. 제가 100 이라는 노력을 해 왔는데 평생 공부하면서 100 이라는 노력을 해 왔는데 한 프로는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사실은. 프로는 AI가 대신해 주고 나머지 프로의 지식을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허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이게 30이 아니라 20, 10%, 5%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AI가 발전하리라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앱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앱앱은 어떤 도구나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킷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킷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화가 갖고 하기에는 맨땅에 헤딩하기는 너무 코드가 많아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킷이 있고 요거를 어떤 거는 프레임워크라고도 부르고 좀 템플릿이라고도 불러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모듈화된 어떤 그 모듈화된 어떤 킷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죠.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 언어가 필요한데 언어만 갖고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모아서 기능별로 만들어 놓은 게 소프트웨어 킷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 템플릿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엔진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데서는 K라고도 하고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언어 외에 소프트웨어 킷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리액트라는 거고 뭐 스프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다시 라이브러리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적인 언어가 있고 거기에 기초적인 언어를 좀 모아서 기능별로 조금 구현해 놓은 소프트웨어 킷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킷은 프레임워크라든지 템플릿이라든지 엔진, SDK, 라이브러리, 뭐 API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소프트웨어 킷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은 킷이 필요한데 요런 것들이 모아 놓은 게 다 그런 거다. 요런 것들을 합해서 만들어지고 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DB라 하는데 DB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놓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DB가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전송해야 될 때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통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통신은 대부분이 그냥 H 보시면 돼요. H 대부분. H 말고 하는 것은 다시 대부분 다 TCP/IP 통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통신은 거의 두 가지로 9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은 HTTP, TCP/IP 통신 두 개 그런 것들. 이외에도 알아야 될 게 많긴 한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념들 익혀 가시고 제가 생각할 때 가량비에 옷 젖듯이 조금 가셔야 돼요. 그냥 고시 공부하시듯이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개발할 거야.' 그러면 10 년이 가도 못 해요, 어렵기 때문에. 저도 제가 96 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구나. 90 년도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산 게 90 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6 년이 됐죠. 36년 동안 컴퓨터를 접하고 한 30년 정도를 코딩으로 했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을 잡고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배우시는 게 지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지식의 사이즈만큼 작은 데서 시작하셔야 돼요. MVP라 그러죠. 미니멈 볼륨 프로덕트. 작은 프로덕트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제가 또 거의 10년 가까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 것도 만들고 학생도 지도하고 하거든요. 학생들 지도하면은 보면은 물론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실력이 금방 느는 분도 있지만 쪼끔 천천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그리고 작게 프로젝트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작게 시작해서 쪼끔씩 볼륨을 키워 가시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남들 다 한다고 나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술들이 복잡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언 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한계가 없죠 사실. 한계가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합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게 너무 저희가 코딩을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인데 저희 수강생 중에 이 커서 AI를 믿고 "자율주행을 만들어 줘." 했는데 "커서 AI 자율주행 만들어 줘." 이렇게 부탁을 해 봤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겠죠? 네. 되게 힘들 잘 만들어 줄 수 없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지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바라보는 만큼 쪼끔씩 한 스텝 한 스텝씩 늘 넓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요청을 해도 물론 AI가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씩 넓혀 가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코드를 만질 때 그 막연함이라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막연함이라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쪼끔씩 지경을 넓혀 가면서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이니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이브 코딩이란 코드를 배우는 게 아니고 AI 자연어죠. 우리 한국말로 부탁해서 만들어 내는 거죠. 네. 전에는 코드 한 줄 한 줄 다 짜야 됐고 저도 인제 휴먼 코딩으로 계속 코딩을 해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기억이 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또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해서 코드를 따와 가지고 넣어 보고 에러가 나오면 다시 수정해 보고 그래서 코드 한 줄을 치기 위해서 막 여러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코드가 다 짜 주니까 너무 편하죠. 자, 그래서 머릿속 아이디어를 한국어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AI가 대신 코드를 짜 주는 거고 나는 무엇을 만들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만들지가 명확치 않으면 AI도 헷갈리죠. 이 주인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강아지가 어디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내가 레퍼런스하는 사이트나 앱을 보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 좋아요. 클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유사한 사이트가 있으면 유사 제품이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유사 앱이나 유사 앱이 있으면 앱 사이트가 있으면 되게 편한 거죠. 왜냐하면 나 유튜브 같은 앱을 만들고 싶어 나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얘기하면 애가 못 알아먹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유사한 앱이나 앱이 있는 경우 그 UI나 기능을 따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다가 10% 20% 자기의 고유한 창작의 느낌을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클론 아기가 우리가 그 걸음을 배울 때 이렇게 걸음걸이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따라해 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럴 때 많은 걸 클론이라고 해서 많은 걸 따라해 봐야죠. 많이 따라해 보시면 그다음에는 내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프리랜서를 10 년을 했고 에이전시를 같이 하면서 프리랜서 겸 에이전시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거에 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을 만들어 주는 그 에이전시 대행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앱들을 만들어 주고 또 저도 기획을 해 보고 새로 만들어 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감을 느끼게 돼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내가 10개 정도는 앱을 만들어 요즘 바이브 코딩이 좋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쭉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 11 번째 제품이 여러분의 그 가장 좋은 제품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고 AI는 잘하니까 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쪼끔씩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막연한 게 사실 그래요. 모든 배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되게 막연하고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달라졌나요? 전에는 문법을 달달달 외워야 되고 코드 한 줄 한 줄씩 다 타이핑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이렇게 해 줘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어도 필요 없고 전공 지식도 근데 요거는 인제 생각을 해 봐야죠. 네.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이제 코딩은 쉬워졌어요. 하지만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그 베이지컬한 것들은 남아 있죠,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비유로 하면 집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솜씨 좋은 목수, 에이전시라 그러죠.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비서죠. 비서에게 부탁해서 코드를 대신 짜 주는 거죠. 똘똘한 마치 하버드대를 나온 똘똘한 신입 인턴 사원에게 요거 해라고 자꾸 인건비도 안 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인 "내가 여기 큰 창문 하나 내 주세요. 햇빛 잘 들게요." 하면 알아서 지어 주죠.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부탁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비개발자도 되나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개발자를 위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발자지만 비개발자를 위한 세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때 같아요. 다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죠. 아이디어라는 것도 사실은 20%만 있으면 돼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삼성 옴니아폰 거 있었고 삼성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터치, 전전식 터치죠. 터치도 이미 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거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속의 어떤 불편 같은 거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이 업무하시다가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아이디어화 시키면 되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제 여러분 인생 네 컷이라고 아시나요? 인생 네 컷. 포토부스. 요거 아시면 한번 1번 해 볼까요? 2 번 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렇죠. 인생 네 컷.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포토부스 같은 거죠. 포토부스 같은 건데 포토부스 대여하려면 포토부스에 대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수백만 원이 넘어요. 수백만 원에 듭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좀 불편하다 해 가지고 아이패드 앱으로 직접 만드는 분이 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네. 이게 상용화돼 가지고 달에 수백만 원 수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3년 근데 이거 하는데 3년 걸렸대요. 수익화 안정화시키는데. 실제 인터뷰한 영상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포토부스를 아이폰 앱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3년 정도 걸려서 수익화를 달성했고 이걸로 수백만 원씩 나온다고 지금 인터뷰한 거를 봤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거, 생활 속에 느끼는 비합리적인 거, 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실제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쟁이 있는 곳에는 힘들거든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 말이 있거든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수익화까지 가시려고 한다면 경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해 놓은 거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것을 해 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게 남들이 불편한 것이 있고 또는 없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시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번 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하시면 이게 3년 걸리는 거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익화 성공하신 분 이분 사이트거든요. 하조원 님이신데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분이 아까 인생 네컷 포토부스를 수익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여기서 수익화 성공했다. 얼천을 찍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라." 그 말이거든요. 경쟁 말고 독점하라. 이게 제로 투 원이에요. 제로 투 원 피터 틸 그분의 말인데 제대로 이분이 인제 구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익화까지 가신다고 한다면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있으시면 3번 한 번씩 해 주세요. 재미있으시면 3 번. 비개발자분들은 개발자에 비해서 더 좀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비개발자분들도 나름대로 진짜 무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걸 아냐면 현장을 알아요. 혹시 카페를 하신다거나 정육점을 하신다거나 식당을 하신다거나 그분들은 손님이 뭘 원하는지 실제 사이트에서 현장에서 고객들의 니드를 아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집주인분들하고 고객분들 아는 거죠. 내 가게에서 뭘 파는지 또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현장을 알 수가 없죠. 그냥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개발자분들도 진짜 무기는 자기 현장을 안다는 거죠. 사이트 또는 도메인이라 그러는데 잘 안다는 것이죠. 있어요. 그게 곧 AI에게 내리는 주문서 같은 게 되고요. 또 뭔가 틀리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해 줘."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인간 개발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다시 해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AI는 그러지 않아요. 마치 머슴처럼 한정없이 부려도 됩니다. 틀려도 무한히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개발자라고 하면 밤새워 한 일을 다시 허물고 다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밤새워 고생했기 때문에. 는 무한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AI에게 일시킨다는 것은 되게 편하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앱은 아까 질문하셨는데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 같은 것도 사실은 앱이죠. 앱 사이트로 된 애플리케이션. 또 쿠팡은 모바일에서 도는 것은 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PC에서 모바일이라고 하죠. 모바일에서 도는 거 여러분 핸드폰에서 도는 거는 주로 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C에서 도는 것은 주로 웹 또는 앱 사이트라고 용어를 써요. 하지만 이
PC에서 도는 앱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앱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하면은 모바일에서 도는, 핸드폰에서 도는, 여러분 그 핸드폰에서 도는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PC에서 돈다 그러면 이게 웹사이트로 대부분 90%가 웹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HTML로 그 앱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 있죠. 앱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합니다. 앱 또는 앱사이트. 그리고 앱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운영 프로그램이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에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쿠팡이라고 하면 쿠팡 앱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고 앱사이트도 있죠.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카카오도 어때요? 카카오톡 앱도 있고 PC용, 이건 앱은 아니고 PC용, 여기는 앱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복잡한데 하여튼 PC용도 있고 모바일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과정이에요. AI 나왔다 해서 이게 과정이 생략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AI는 정통적으로 하던 그 개발 작업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하던 그 개발 작업이 AI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효율화시키는 거지 그 과정을 생략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앱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쿠팡이라고 할게요. 그냥 쿠팡 모바일에서는 앱이라고 하고 PC에서는 앱이라 그래요. 네. 모바일 앱 또는 앱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들어가는데요. 먼저는 기획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만들지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웹사이트 만들 때도 기획을 해야 됩니다. 또 디자인은 필요해요. 어떻게 보일지 디자인이 필요하죠.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 수 없잖아요. 버튼 모양도 필요하고 폰트 사이즈, 폰트 길이도 필요하고 색깔도 입혀야 되고 이미지도 입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결정됐으면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코딩 작업이에요. 이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시간이. 네, 디자인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기획도 줄어들었지만 사람의 브레인, 휴머 네. 그래서 AI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가장 아직까지도 사람의 휴먼 터치가 필요한 것이 기획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개발은 지금 너무너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네네. 소리가 약간 작으신가요? 네네. 다시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볼륨을 살짝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한 게 AI가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어떤 휴먼 터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기획과 디자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AI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런데 개발은 요 부분은 진짜로 그냥 사람의 손길은 1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화를 그냥 AI가 다 하는 정도고요. 배포하는 것도 뭐 노하우 알면 요즘은 또 이게 다 해 줍니다. 다 해 줍니다. 배포도 어렵지 않아요. 배포도 옛날에는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검수라든지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휴먼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데 AI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에는 뭔가 제가 그 사이트나 앱을 많이 만들어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통 한 팀을 이뤄서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자 아주 작게, 가장 작게 구성한다 해도 1 명, 디자이너가 1 명, 개발자가 뭐 1 명에서 많으면 뭐 5 명, 10 명, 그다음에 배포도 같이 하니까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분들도 영업하는 분들도 있죠.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회사를 가져야지 비로소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죠? 요 하나를 1 인이 다 하는 시대예요. 1인 창업 시대가 됐어요 거의. 1인 창업. 네. 그래서 그때 그 샘 알트만이 그랬죠. 오픈 1 인이 1조 달러의 가치를 앞으로는 창출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미. 예.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제까지 성공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즘 인기가 있었던 오픈클로라는 그런 그 AI 에이전트 폐쇄형 1인 커스터마이징된 AI 에이전트 있어요. 오픈클로라는 앤데 오픈클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인 개발했어요. 코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개발했다가 지금 이분은 오픈 AI에 샘 알트먼에게 스카웃됐습니다. 예, 스카웃됐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들어갔어요. 1인 창업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집니다. 자
개발의 단계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기획,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고요. 디자인은 색, 글씨,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어떤 느낌을 보일 건지. 개발은 정한 대로 실제 코드를 만들어 작성, 종작하게 하는 것이죠. 예. 배포는 완성본을 인터넷 주소의 세상에 오픈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유지 보수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영업이라고도 하죠. 네.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게 설명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그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획. 바이브 코딩에서는 기획,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사람은 납니다. 이것을 내가 잘하겠죠. AI는 디자인을 잘해 줘요. 디자인도 잘해 주고 개발도 잘해 주고 색, 배치, 코드, 그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작성을 해 줍니다. 배포는 인터넷에 올려줘 하면, 배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 버셀에 배포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또는 AWS, 아마존. 배포라는 거는 나중에, 이거는 조금 고급에 속해서 지금 입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 텐데 대부분 버셀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는 그 클라우드를 하시는 분들은 AWS, 아마존 앱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쿠파, 그다음에 토스, 그런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AWS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개발하고 배포까지 하고,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이죠. 예. 무엇을 만들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만들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흔한 것을 흔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지 보면은 한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에 작은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가게를 소개하고 대표 메뉴 사진을 게시하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글씨는 크고 읽기 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AI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AI가 홈페이지를 통째로 만들어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좀 그 실습을 통해서 잠깐 같이 실습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해볼 겁니다. 실제 실습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롬프트로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을 이용할 거예요. 좀 이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습하는 것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가게라든지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또는 다른 카페24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력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앱으로 만들 수 있고요. 행사나 모임 안내 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예약 신청 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호. 네, 좋네요. 동네 커피 가게 홈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갤러리를 만들고 싶으면 또 사진 갤러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블로그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메뉴판이나 가격표도 본인의 특성에 맞게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실제 결과물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끝나면 실제로 내 비즈니스 홈페이지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소개, 메뉴, 사진, 후기, 연락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게 HTML로 만들어서 GitHub 페이지스 무료로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처음, 굉장히 가장 입문 단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HTML로 만들어서 GitHub 페이지스 무료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울 것 없고요. 따라하기만 하시면 되고, 틀려도 됩니다. 다시 해줘. 영어 몰라도 돼요. 한국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코딩이 아니라 아이디어. 어떤 거를 만들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훈련이 필요한 것. 자, 그다음에 이제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제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만들기
할 텐데요. 혹시 클로드 데스크탑을 만들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컴퓨터가 앞에 계신 분은 한번 같이 따라서 실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실습 준비물이 있는데요. 실습 준비물은 클로드 데스크탑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클로드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금방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에 대한 정보를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틀린 되니까 다시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뭘까, 무엇을 담을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할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통합해서 실습해 볼 거니까요. 다음번에 요렇게 쓸 겁니다. 클로드 데스크탑한테 부탁할 게 요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네, 요거를 저희가 부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은 그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할 텐데 클로드 데스크탑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가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에 클로드 데스크탑이라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 줍니다. 구글에서 클로드는 전체 그 브랜드명이고요. 또는 챗봇 웹사이트고요. 그 PC에서 돌아가는 앱입니다. 네. 그래서 그 데스크탑 여기 다운로드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여기 윈도우즈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님 얘기하신 거는 클로드예요. 클로드. 그냥 클로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클로드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앱사이트 있잖아요. 요런 앱사이트가 생각하시는 그거 있죠? 요런 것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예. 생각하시는 그 클로드죠. 클로드를 한번 써 보셨을 것 같은데 앱사이트예요, 앱사이트.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로컬의 웹 챗봇이죠. 앱 챗봇은 웹사이트에 돌아가는 이 챗봇 클로드는 그 로컬, 그러니까 내 PC죠. 로컬은 이제 로컬 PC를 내 PC라 그럽니다. 내 PC, 내가 지금 사용하는 내 PC 그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직접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에 그 바이브 코딩 하기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파일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클로드 데스크탑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그 누르시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되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데스크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 되는데 혹시 로그인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설치도 하셔야 되니까 살짝 기다려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다운로드한 거 이렇게 되고요.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요금제 쓰고 있는데 무료 요금제도 가능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은 한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앱사이트에서 결과 내보는 거하고 하나는 데스크탑에서 결과 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넣어 볼 거예요. 일단은 앱사이트에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AI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HTML 페이지를 가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누구라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나는 을지로에서 개인 카페 얘기해 줘야겠죠. Shift 엔터입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따라 안 치셔도 돼요. 프롬프트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거리 배경 거리 모습이다. 이런 좀 알려주는 거죠. 주로 직장인이다. 그다음에 내 이름은 여기 있네요. 이름 김스타라고 할게요. 김스타 한 줄 속에 명인이라고 할게요. 명인. 핸드 드립을 잘 내린다 해서 취미는 등산이라고 할게요. 연락처는 이메일. 그래서 메일은 제가 이 프롬프트는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테스트 스타니까 네이버닷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가 아니라 우리 카페죠. 나를 아니라 우리 카페를 소개하는 한 장짜리 홈페이지를 HTML로 만들어줘. 이렇게로. 그 다음에 우리 시금치 매니저고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 라떼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그대로 드릴 거예요. 나눠서 드려야겠네요. 여기 채팅방에 오시면 한 방에 되는데 여기 그 구글 챗방에는 한 방에 안 되네요. 나눠서 드릴게요. 101자 해서 채팅방에 오시면 한 방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두 개 합해가지고 쓰세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저는 여러분은 그 무료 유료 요금제를 쓰고 있으니까 요렇게 모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모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퍼스나 소넷 뭐 헤이쿠가 있는데 여러분은 소넷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퍼스 쓰는데 소넷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실행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HTML 그 웹사이트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는 그 데스크탑 오셨잖아요. 기다릴게요. 요렇게 해 놓고 기다리고 데스크탑에 오셔도 여기 새 채팅창이 있어요. 그런데 챗 하지 말고 이 세 번째 탭이 코드거든요. 이게 요게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눌러 주세요. 혹시 데스크탑 설치되신 분은 코드를 눌러 주시고 새 대화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요. 네. 내 PC니까요. 그래서 내 PC의 어느 부분에 쓰여질지가 이 부분에 있는데 눌러 볼게요. 그다음에 로컬이라는 건 내 PC를 말해요. 내 노트북, 내 지금 컴퓨터. 그다음에 투두 테스트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고 여기 누르시면 아니면 여기가 다른 폴더 추가하죠. 그래서 여기 폴더 열기 누르시면 돼요. 폴더 열기 누르시고 내 문서를 하시면 돼요. 문서. 이거는 맥에도 있고 저기 그 윈도우즈에도 있어요. 문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도큐멘트스라고 보이죠? 로컬로 넣어두시고 원래 로컬 놔두시고 여기는 폴더 열기 하셔서 문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됐죠? 엔터 눌러주면 돼요. 엔터. 여기서 엔터 하시면 되거나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터. 네. 그러면 뚜루루루 만들고 있죠? 놔두면 돼요. 그다음 아까 이거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네. 웹사이트가 아까는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왔고 새롭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HTML을 만들어 준 거예요. "HTML을 만들어 줄게요." 하면서 뚜두두두 하면서 여기 HT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요 화면이 보여요. 그다음에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요. 자, 살짝 볼게요. 어떤 건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김스타래요. 김스타. 핸드드립 명인 제가 알려준 대로 을지로 핸드드립 카페. 자, 그다음에 메뉴는 메뉴 보기 누르면 아마도 여기 가겠죠. 연락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핸드드립이니까 기가 막히네요.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 줬어요. 야, 잘 알아먹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 잔에 담은 손맛. 요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핸드드립 커피하고 라떼가 맛있다고 하니까 대표 메뉴 강력 추천으로 해 줬어요.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다음에 스크롤할 때 약간 효과가 있네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통창 너머 을지로의 하루가 싹 보인대요. 이런 거는 제가 지정 안 했는 대로 잘 보이죠. 그다음에 김스타 이게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드립 내리는 동작에 화면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취미는 등산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알려준 정보 그대로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 줬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네요. 이렇게 늦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여기까지 굉장히 훌륭하죠. 저는 오퍼스로 했는데 여러분 소넷으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비슷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되게 괜찮죠.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혹시 여러분 이제 캡처하실 수 있다면 우리 캡처 툴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 검색에서 캡처 하시면 캡처 네, 캡처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창에서 캡이라고 누르시면 캡처 요걸로 시작 누르고 요렇게 뜨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는 그 오픈 채팅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라는 게 요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오픈 채팅방 오시면 이미지 같이 공유가 되니까 되신 분들은 여기다가 스크린샷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는 그 이미지 첨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하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해 가지고 그 다운로드 폴더 누르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여기 다운로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요 밑에 요거 클릭하면 HTML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HTML 형식으로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눌러서 되면 좋은데 여기 안 되는 것 같네요. 요거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 됐어요. 오호. 여기에 다운로드 됐다고 보입니다. 오호. 음악님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 그 단톡방에 드릴게요. 제가 내린 거 김스타카페.html 요렇게 이제 보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오픈 채팅방 오시면 좀 더 편하시니까 이렇게 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파일 제가 만들어 드린 파일 내려 드렸고 스크린샷도 저는 이렇게 명인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옛날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상업화 해도 될 만큼 되게 좋아요. 멋있죠? 바리스타 소개. 좀만 꾸미면 괜찮다. 이런 사진만 교체해 줘. 그러면 사진만 이쁘게 교체해 줄 것 같고 너무,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느낌 있죠? 야, 이게 을지로의 건물 느낌 나왔네요. 되게 좋죠.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 하려면은 되게 시간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까지 했습니다. 다운로드까지 됐고. 그래서 앱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동작은 하지만 실제로 내 로컬에 파일을 직접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된 거는 여기 실제로 열어볼 수 있거든요. 열기, 그러면 크롬으로 열기. 저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엣지로도 뜨실 거예요. 저는 크롬으로 열기 하면 실제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아까 클로드 창에서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다 보여요. 로컬에 있는 HTML 열어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HTML 잘 생성됐다 하시는 분은 3번 HTML 성공하신 3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샷 또 올려주시고요. 해주시면 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메뉴 보기 누르면 스크롤이 돼요. 오호, 스크롤이 돼요. 또 연락처 누르면 또 스크롤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라든지 다른 또 지도라든지 그런 연락처 같은 거 남겨놓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남겨놓는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진 같은 거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게 좋은 굉장히 느낌이 있죠.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까지 보냈고요. 와, 윤영희 님, 김스타 좋습니다. 이게 느낌이 있네요. 갈색. 이 갈색이 그렇잖아요. 갈색이 커피 대표하는 색이잖아요. 커피 원두 색이니까요. 그런 식의 그 느낌도 잘 가졌습니다. 네. 희망 플러스 님은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탐색기에서 요거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 가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드래그 앤 드랍. 이게 당겨 갖고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좋은 시대입니다. 예. 네. 이 HTML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HTML이 가장 개발의 기초고 그렇습니다. HTML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앱 버전은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클로드 데스크탑. 예, 클로드 데스크탑은 요런 식으로 결과를 비슷하게 냈습니다. 예, 클로드 데스크탑을 볼게요. 네. 좋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도 결과를 내줬는데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스타 핸드드립 명인 쭈루루루 나왔습니다. 그 웹사이트 버전이 조금 더 느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조금 느낌이 없죠. 약간 한번 더 써볼게요. 그 커피 핸드드립 커피집의 아날로그 느낌을 강조해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얘기가 민숭하죠. 그래서 조금 좀 아날로그 느낌을 넣어달라고. 이쪽이 너무 민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하시면 되죠. 네, 기다려 볼게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주제로. 여러분도 결과 내보시고 올려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나중에 이거는 실사진으로 해도 되고 흑백 느낌, 흑백 있죠? 흑백 아날로그 느낌 흑백 사진으로 살짝 바꿔도 돼요. 네. 그런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쭉 잘 돼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야, 오호, 나왔습니다. 조금 더 핸드드립 커피집의 아날로그 느낌을 강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 드렸거든요. 프롬프트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넣었어요. 했더니 오호, 아날로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커피 원두집은 약간 원두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호,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난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스샷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HTML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HTML은 어디 가면 있냐면 여기 점점점 누르면 내보내기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HTML 보이죠? 네, HTML. 그 내문서로 해놨기 때문에 내문서에 보여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있죠? 이미 있죠? 김스타 카페 이미 있네요.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는 다운로드는 직접 다운로드 했고 내문서 지정했잖아요. 데스크탑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열고 싶으면 이렇게 열어보면 됩니다. 열기 누르면 되거든요. 열기. 그럼 똑같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그 두 개가 된 거예요. 그 데스크탑에서 HTML 만들기 웹사이트 클로드죠.
콜로드에서 HTML 만들기. 예,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HTML로 만들었어요. HTML이 뭐냐? HTML이 뭐냐? 하이퍼 텍스트 랭귀지라는 인데요. 요거는 페이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언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 태그 형식의 언어입니다. HTML 쉬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HTML은 1시간만 해도 어느 정도 얼추 다 알아먹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HTML이에요. 이 안에 이제 HTML 안에 들어가는 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가는데 대충 배우는 건 1시간 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웹사이트 2개 HTML 다 되셨다면 네, 4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되신 줄 알고 진행하고요. 안 그러면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두 개 다 한번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HTML에서도 되고 또 데스크탑에서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데스크탑은 로컬 파일, 내 PC에 바로 파일이 생성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둘게요. 클로드 웹사이트 HTML 파일 생성 후에 다운로드 해야 돼요. 때문에 다운로드. 그러면 클로드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HTML 파일이 내가 지정한 내 문서죠. 내 문서에 바로 생성되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게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싶으면 데스크탑을 쓰셔야 되고, 왜냐면 계속 다운로드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폴더에 내 컴퓨터에 바로바로 생성돼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물론 간단한 거는 앱사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으세요. 네. 중이다 하시는 분은 3번 눌러주세요. 진행 중 기다려주세요. 진행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웹사이트가 살짝 느린가 봐요. 어허, 그러게요. 10시 반이 그 미국 주식 개장 시간이 미국 형님들이 일 시작하는 시간인가 봐요. 개장 시간이거든요. 10시 반이 너네들의 9시죠. 있습니다. 데스크탑 말고 유사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딩 툴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3대장이 있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이 있고 두 번째 구글에 엔스로픽이라고 있어요. 안티 그래비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게 에이전트 커서드가 있어요. 커서 AI 여기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안 되셨군요. 아까 제가 여기 파일 드렸거든요. 위에 보시면 제가 요 파일 드렸어요. 그 압축 파일 요거 드렸습니다. 압축 파일 드렸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하, 한 잔의 정석을 내립니다. 되게 아날리틱하네요.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느낌 좋습니다. 이거 상업용으로 만들어서 될 정도 같아요. 되게 느낌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이미지가 좋네요. 제가 생각 것보다도 훨씬 느낌 있어요. 영어로. 알겠습니다. 네네.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개발 편집 툴이 있거든요. 바이브 코딩 편집 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화형이고요. 대화형 얘기하듯이 요거는 편집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VS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에서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라비티 IDE가 있어요. 안티 그라비티 인티그레이터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해요. 3번 커서도 있어요. 커서 AI도 툴이 있어요. 이것도 편집키 IDE라고 그러죠. 이거는 종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합니다. 인티그레이티드 통합 디벨롭먼트 개발 인바이러먼트 E. 그래서 실제로 코드 편집기예요. 네, 봐야 됩니다. 이거 코드 보입니다. 복잡한 거죠. 그래서 기본 입문하실 때는 이걸로 하셔도 충분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앱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도 있죠. 구글도 앱사이트 있죠. 4번은 여기는 챗GPT 사이트 앱사이트가 있어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여기 없어요. 인드서프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인드서프 인수 실패. 원래는 인드서프가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얘들랑 비슷해요. 근데 인수 실패 안 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커서는 얘네들은 클로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저기 뭐죠? 커서가 합병됐죠. 일론 머스크가 사갔죠. 저기 뭐죠? 이번에 상장된데 엑스스페이스가 인수합병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코딩하지 않아요. 코덱스는 CLI 툴입니다. 코덱스는 CLI 코덱스도 합니다. 네, 맞아요. 코덱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편집기고요. 편집기 아닌 거 이제 CLI 코딩 툴이에요. 너무 많이 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한 건데 코덱스가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 거. 두 번째 클로드 코드가 있어요. 엔스로피 거. 그 다음에 제미나이 CLI도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오늘 너무 많은 걸 나가버리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CLI 코덱스하고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하고 커서 CLI도 있고 그런데 CLI 툴은 되게 많아요. 또 따져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배포는 지금 만든 거 배포할 때는 저기 GitHub 페이지스에서 배포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예, 되게 좋죠. 예, 배포 무료입니다. 정적 페이지잖아요. 정적 HTML인데 오늘 만든 건 정적 HTML이에요. 그다음에 동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좀 배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동적인 거는 또 쉽지 않아요. 그게 동적인 거는 서버 사이드에 들어가면 또 쉽진 않은데 일단 또 많이 있어요. AWS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합니다. 오늘 했던 거는 GitHub 페이지스의 무료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카페24는 훨씬 쉬워요. 제가 그때 10배는 쉽습니다. 예, 10배는 쉬운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자, 볼게요. 이게 보시는 게 좋아요. 채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유튜브 채팅방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단톡방에 오시면 좋습니다. 네, 카페24 제가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좋고 편한 게 많습니다. 자, 이 정도 해봤고, 자, 그러면 조금씩 마무리 지어갈게요. 오늘 GitHub 데스크탑까지는 배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더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또 무료 강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GitHub 배포하는 것까지 있긴 한데 다음에 한번 좋은 시간 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탁하면 됩니다. 배경을 파란색으로 해줘. 제가 아까 했죠?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목 더 크게 해줘. 스크린샷 넣어도 돼요. 스크린샷 넣고, 스크린샷은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쪽. 요거 뭐 원하는 거를 이제 스크린샷, 캡처 도구, 복사, 김스타를 요거 해가지고 다시 여기 웹사이트였죠? 네, 요거. 컨트롤 V. 이렇게 캡처 도구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거 다른 폰트로 좀 해줘. 아날로그 느낌으로. 식으로 요청하면 돼요. 스크린샷을 넣어서 요청해도 됩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도 괜찮고 클라우드 데스크탑도 괜찮고요. 두 개 다 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고쳐질 거죠. 진행하면서 다시 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스크린샷 넣거나 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글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만든 건 내 로컬, 내 문서에 만들어지니까 더블 클릭하면 그 홈페이지가 따단 열립니다. 아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오늘 수업은 100점 끝납니다.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100점. 맨땅에서 헤딩하는 바이브 코딩 내 사업을 정리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페이지스에 배포하는 거는 그거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하시면서 질문이나 있으시면 무엇이나 편하게 해주시고 Q&A 받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